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우리 맨날 시작할 때마다 덥다 했었는데 드디어 맞아요. 조금 맞아요. 조금 선선해졌네요. 너무 네. 다행이에요. 그쵸? 네. 딱 공부하기 좋은 그 날씨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우리 초콜릿 댓글, 그죠? 초콜릿 댓글 음, 소개로 시작해 볼게요. 한 개 꺼내 먹나요? 네. 소중한 건데. 네. 자, 저희 유튜브 댓글인데요. 네. 유튜브가 아무래도 이제 영상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쵸. 이제 저희는 정지 화면으로 오디오만 나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누가 댓글을 써주셨는데 네. 이거 라디오인가요? 그죠. 라디오 네, 형식이죠. 그래서 네. 저도 댓글을 음, 네, 듣는 방송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 네. 상황이니 구독자가 이제 오디오만큼은 많지가 않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은 더더욱 작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가끔 음. 전설의 동물 유니콘처럼 네, 나타나서 이 댓글을 써주시는 고마운 쓸공님들이 계세요. 그니까요. 거기다가도 네. 댓글을 써주신다는 게 저는 네. 신기했어요. 네, 그 중에 또 이제 달달 용량이 초과하는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밀크 초콜릿이구나. 네. 네.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네. 유튜브 아이디 준킴8285님이신데요. 음. 에피소드마다 알찬 내용으로 채워주시는 정관리님, 최열정님께 감사드립니다. 제목만 알았던 국부론의 내용을 1시간 만에 알려주시는 정관리님의 매직과 네. 경제라는 미로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위한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최열정님의 가이드에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애청자들 중 1인입니다. 팟캐스트에서 주로 듣다가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게 되니 또 분위기가 색다르네요. 주변 지인들에게도 꼭 권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입소문을 타서 이처럼 유익한 컨텐츠를 더 많은 분들과 같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아, 좋은 말만 이렇게 써주셨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시니 그죠? 네. 이게 뭐 감사하단 말이 막 모자랄 정도로 그러니까 감동적이다. 네, 진짜 감동이다 이거는. 맞아요. 저는 이 댓글을 읽고 네. 이 K-윌 씨의 노래 그 러브 블라썸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 이 그래요? 가사가 예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이 노래에서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음. 난 정말 녹아요. 네, 전 정말 이런 댓글 들으면 녹아요. 그러네. 이게 정말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댓글이네요. 그쵸. 우리 그 겨울왕국에서 왜 심장이 얼잖아. 근데 맞아, 그게 맞아. 마지막에. 근데 그 따뜻한 사랑이 그 심장을 녹여주잖아요. 그치. 그래서 안나가 샥 녹아내리는데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야. 맞아. 준김8285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 칭찬에 걸맞는 쓸공 언니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걸맞는. 알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주가가 한번 싱크홀처럼 내려간 기억나요, 이날.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때 네. 방학이라 가지고 네. 친정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뭐 휴가니까 네. 크게 신경 안 썼는데 네. 저희 엄마도 주식을 조금 하세요. 네. 엄마가 약간 심각해져가지고 계속 핸드폰을 놓지 못하던 그쵸. 네. 그걸 봤어요. 전 세계인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엔저 시대를 끝내고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일본 주가부터 크게 하락을 하고 그쵸?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가, 전 세계 주가가 다 내려갔었죠. 패닉이 왔었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어서 역시 하락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열정 씨 어머님께서도 이제 깜짝 놀라셨다는. 주변 지인들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이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 소식에 전 세계가 패닉이었는데요. 네. 자, 다행히 현재는 각국의 주가 지수들이 반등을 해서 안정을 찾은 상태죠. 그쵸. 예. 저도 이때 많이 놀랐는데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는 건지 예측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네. 그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엔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네. 대한 이제 불안감 때문이다라는 네. 굉장히 어렵고 낯선 그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열정 씨가 알고 싶었던 주가 하락의 이유. 이것이 바로 오늘 공부의 주제예요. 너무 좋네요. 네. 자, The New York Times 2024년 8월 9일자 기사에서 아주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알아봐요. 네. 자, 제 생각에 주식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가가 올랐을 때 왜 올랐는지, 내렸을 때는 왜 내렸는지 이 원인들을 분석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예,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투력이 생기는 거야. 그치. 그쵸. 나만의 내공. 네, 경험치가 쌓이고 내공이 쌓여서 네. 실력과 자신감이 되거든요. 맞아요. 자, 이번 주가 하락의 시작은 일본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알아봐요. 네. 자, 요즘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많이 잃었죠. 그쵸. 예. 이제 다음은 어디를 해야 되나, 뭐 인도다 이런 말도 나오고. 맞아요. 넥스트 예. 차이나가 어딜지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월스트리트 달링 인도 그 내용을 다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라는 종교의 교주시죠. 워렌 버핏 할아버지. 우리 워렌 맞아요. 버핏 주교님께서 네. 이제 중국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을 제시하셨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일본의 투자자들이 와 하면서 몰렸었죠. 맞아요. 네, 저도 그중 한 명이에요. 저도요. 고백을 하자면 그 워런 버핏 할아버지께서 그 네. 상사 주식을 엄청 네. 사셨다라는 네. 얘기를 듣고 네. 저도 막 상사 주식 엄청 알아봤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 장수하셔야지, 그지? 안 계시면 우리 패닉 올 것 같다. 가이드라인을 누가 제시해 줄 거야. 왠지 믿었잖아. 오래 그치. 사셨고 할아버지고, 그지? 네. 투자 수익률 좋으시고, 맞아요. 그죠? 네. 요즘 일본의 르네상스가 돌아왔다라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고 들뜨는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일본의 주가 지수들이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자, 이 근원지는 일단 일본의 중앙은행입니다. 자, 뭐 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그동안 약한 엔화, 즉 엔저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죠. 그쵸. 예, 이 세계적인 글로벌 추세가 요즘에는 올리는 추세였는데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일본은 엔저를 유지했어요. 맞아요. 자, 외환 공식, 우리만의 공식 기억하시죠? 우리만의 공식이에요. 자,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낮으면 세계 시장에서 그 나라의 물건값이 싸진다. 그쵸. 그래서 수출에 유리해진다. 맞아요. 요 공식. 기억나요. 예, 자, 저 같은 경우에 엔저 덕분에 한동안 일본 화장품이 싸가지고, 그죠? 선크림을 참 저렴한 가격에 잘 썼었는데. 맞아요. 예. 이렇게 이제 통화 가치가 낮으면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자, 가장 큰 단점이 통화 가치가 낮으면 그 해당 통화의 국가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쵸. 예, 물가 맞아요. 상승. 수입 물가가 거기는 상승을 하니까 네. 전체적인 어떤 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돈이 많이 풀리고. 맞아요. 그죠. 그 금리가 낮으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그 이유도 있고요. 예. 이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나라 물건이 저렴해지지만 반대로 해당 국가의 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네. 자, 요즘 일본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엔화의 가치를 좀 올려도 되겠다. 경제가 침체돼 있으니까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엔화의 가치를 낮추고 국내에서도 돈을 좀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엔화도 많이 풀었었는데 음. 이제는 일본 경제가 힘을 되찾았다라고 음. 생각하고 일본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죠. 자,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쵸. 예. 이것도 이제 우리만의 공식으로 외웠죠? 그죠. 꼭 외워야 되는 공식. 맞아요. 자, 즉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그 한마디로 이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났다는 자신감으로 네. 금리를 올리게 되고 네. 그게 이제 엔화 가치를 올리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네요. 네. 엔화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 네. 이 일본 주식 시장에 어떤 식으로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네. 자,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오늘의 공부의 중요 포인트. 네. 자, 이번 주가 하락은 금리와 주가의 관계를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우리 왜 쉬운 공식, 또 우리만의 공식. 금리 내려가면 주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내려간다. 반대로 움직인다. 공식 있죠. 맞아요. 예, 절대 법칙 아니지만 대체로 그러한 공식. 네. 자, 요거에서 조금 한 단계 더 어렵게 꽈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나요? 예. 아니, 들을만해요. 네. 자, 조금 어렵지만 잘 따라와 보세요. 네. 어쩌면 오늘은 어려운 거 좋아하시는 슬공님들을 위한 시간일 수도 있겠어요. 그쵸. 네. 자, 엔화의 가치가 낮았던 시절, 자, 엔저가 일본 기업들의 수익과 가치를 부풀려지게, 즉 영어로는 inflated라고 하는데 부풀려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요거 아직도 또 감은 안 오실 텐데 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 이해 다 하시는 거예요. 요 부분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네. 네. 자,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동안 일본의 기업의 수익과 가치가 엔저 때문에 부풀려져 있었다. 자, 요게 어떤 의미냐. 자, 인플레이션의 정의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세요. 자, 인플레이션은 쉽게 말하면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릴수록, 즉 돈의 가치가 낮을수록 물건값이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쵸. 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옛날에 80년대쯤 아이스크림 한 개에 2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었죠? 맞아요. 예. 그 당시에 저 조스바랑 수박바 참 좋아했는데. 200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돈 가치가 낮아졌어요. 즉, 물가가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서 그런 조스바나 수박바 하나 사 먹으려면 1,000원이 넘어가죠? 네, 요즘 그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자,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5배가 오른 건데요. 네. 자, 그 아이스크림의 가치가 5배가 좋아진 건가요? 아니죠. 그죠? 똑같죠. 똑같아요. 수박 맛바 먹어보면 그 당시랑 맛이 똑같아. 맛이 그렇죠. 그죠? 똑같더라고요. 갑자기 수박 맛바에 수박을 갈아 넣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치. 그쵸? 맞아요. 자, 그런데 왜 가격이 5배가 되었냐? 아이스크림이 5배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돈 가치가 5분의 1로 낮아진 거죠. 그쵸. 그랬기 맞아요. 때문에 가격이 5배가 올라간 거예요. 어. 자, 일본 기업들도 이와 마찬가지의 원리예요. 생각해보면 쉬워요. 자, 일본 기업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던 것이,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 기업 자체의 내재 가치가 상승해서 높아졌다기보다 일본의 엔화 가치가 낮으니까 마치 아이스크림의 값이 올라가듯이 일본 기업의 valuation, 즉 가격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쵸. 그죠? 이해가 가요. 네. 어려운 말로 바꿔볼게요. nominal value, 명목 수치상으로는 회사의 가치가 높은데 real value,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높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본질은 그대로인데 예. 그 겉보기의 어떤 예. 그것만 올라갔다.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쵸. 예. 이 설명도 저는 경제 초보라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또 이런 슬공님도 계실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진짜 단순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일본 회사의 가격이 상승하길래 야, 이거 사야 되는 좋은 회사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알고 보니 물가 상승 때문에 회사 가격도 함께 올랐다.
그치. 예. 일본 그 내수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서 네. 이 가치가 떠밀려 올라갔다.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쵸.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음,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쵸. 예. 네. 자, 가실 거예요. 자, 음, 이렇게 엔저 효과로 부풀려진 기업의 가격이 음, 자,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음,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음. 이 거품이 빠지겠죠. 그치. 예, 인플레이트 된 게 디플레이트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거품이 빠지니까 일본의 기업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음,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죠. 음, 아, 요즘 일본 기업의 가치가 음, 높이 평가되길래, 음. 자, 그래서 주가가 오르길래 일본에 투자한 거였는데, 네. 자, 일본의 경제 구조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엔저의 효과로 그동안 주가가 오른 거였나? 어머. 이러면서 일본 주식들을 팔아버린 거예요. 아, 그 일본은 사실 네. 거품 경제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일이 발생할까 봐 네. 굉장히 걱정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쵸. 네. 예. 이제 주식 하락의 시작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가거든요. 언니의 네. 설명을 들으면서 네. 엔저를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방향이 갑자기 바뀌니까 네. 그동안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네. 된 거죠. 맞아요. 일본 주식 시장의 하락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네. 그럼 왜 미국 주식 시장까지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음. 자, 이번 이 케이스가 참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네. 한 나라에서 이 금리 좀 조금 올렸다고 음. 이렇게 전 세계가 들썩이나. 그러니까 그 금리 한 국가의 금리지만 전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쵸. 케이스네요. 맞아요. 음. 일본이 금리를 올리니 전 세계 주식시장이 들썩거리더라. 음. 자, 그 이유는요. 엔화가 달러, 유로 다음으로 강력한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자, 엔화가 달러, 유로 다음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통화, 음. 즉 많이 쓰이는 통화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나라라서 되게 우리는 네. 약간 무시하는 측면이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세계 글로벌에서 그죠. 굉장히 위치가 탄탄하네요. 맞아요. 자, 이렇게 엔화가 3대 기축통화 안에 드는데요. 네. 자, 그래서 세계 외환 시장에서 달러와 유로 사이의 환전이 가장 흔하게 자주 일어나고요. 네. 그 다음으로 달러와 엔화 사이의 환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엔화와 달러 사이의 환율의 변화가 생길 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예요. 그러네요. 이것은 엔화 캐리 트레이드와 가장 큰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어. 요 캐리 트레이드 이번 시간에 다 다루기에는 예, 아, 시간 모자라요? 예, 시간이 모자라요. 어.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볼게요. 아, 네. 다음 시간까지 예. 기다려야 하는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무디스 증권의 이코노미스트 스테픈 앵그릭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다음과 같이 이제 분석을 하세요. 자, 한동안 일본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했던 것은 엔화의 가치와 큰 관련이 있다. 이번 8월 초의 일본 주가 하락은 이 사실을 알려준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네요. 자, 지난 몇 년 동안 엔저의 효과는 일본 주요 기업들의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자, 사실 생각해 보면은 엔저니까 네. 엔화가 쌌으니까 내 입장에서도 아, 엔화를 좀 사서 일본 주식을 좀 사볼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투자자들한테. 들었죠. 그죠? 저도 들었죠.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일본 주식 좀 사기도 했는데 이런 효과가 컸다는 거죠. 맞아. 예. 그리고 오랫동안 사실 일본이 엔저를 유지해 왔지만 특히나 지난 몇 년 동안의 엔저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느끼기에도 맞아요. 그랬거든요. 맞아요. 덕분에 이제 저는 일본 여행을 자주 가서 좋기는 했어요. 저도요. 근데 근래에 특히나 이렇게 엔저가 심한 이유가 있었겠죠? 네. 자, 이것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기준금리 차이가 컸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물가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쵸. 예. 지금도 5.5로 유지되고 있는데 네. 이제 인하하겠다고는 했죠. 그쵸? 굉장히 높게 올렸었는데 네. 자,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은 계속 낮은 금리를 유지하죠. 심지어 제로에 가까운 금리까지 갔었죠. 맞아요. 예. 자, 그러니 세계의 기축통화 두 개, 음. 달러와 엔.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달러의 가치가 더 올라갔는데 일본은 낮추니까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더 커지죠. 그쵸. 예, 그러니까 엔화의 가치가 더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7월 31일부터 달라집니다. 자, 일본 중앙은행이 갑자기 거의 20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발표한 거죠. 아, 세계는 다 지금 인하를 걱정하고 있는데 네, 이 일본만 네, 인상하겠다라고 한 거네요. 그쵸. 역시 일본이야. 그쵸. 약간 부러웠어. 그렇지. 네. 나만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 남들이 다 뭐 A로 갈 때 혼자 B로 갈 수 있는 용기. 그치. 그 경제력이 부럽더라. 그러네요.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일본 여행 많이 가시던 우리 한국 분들 이제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는데 맞아. 자, 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또 앞으로 9월 정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죠. 그쵸. 파월이 또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맞아요. 자, 환율은 상대적 가치예요. 그죠?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미국의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엔화의 가치는 더 오르겠네? 그쵸. 예, 이런 예상이 나오는 거죠. 자, 반복하지만 금리는 돈의 가치다. 기억나시죠? 네. 예,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 이 두 개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엔화의 가치가 갑자기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엔달러 환율을 살펴보면요. 네. 자, 참고로 엔달러 환율은 항상 경제 뉴스에 나오죠. 그쵸.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굴러가고 있는 두 개의 통화. 그치. 예, 이 달러와 엔의 가치의 흐름에 따라 세계 경제가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지난 7월 말에 네. 1달러에 161엔 하던 것이 8월 초가 되면서 150엔이 되었어요. 자, 즉 이제는 11엔을 덜 주어도 1달러를 바꿀 수가 있다. 엔화의 파워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환율은 떨어졌지만 네. 엔달러 환율은 예. 어쨌든 엔고의 시대가 시작될 수도 있다. 수도 있다. 예. 자, 전문가들은 1달러에 150엔이라는 수치가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예, 이때부터 의미심장한 일들이 일어난다. 경제에. 그렇구나. 이런 티핑 포인트가 딱 발생을 하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아, 이제 엔화의 가치가 올랐으니 그동안 엔저이 효과로 수익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보았던 일본 기업들. 이 일본 기업들의 수익이 낮아지겠구나라는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일본 주식들을 마구 내다 판 것이죠. 이거를 영어로 셋오프라고 하는데요. 네. 자, 이렇게 막 이제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마구 셋오프하다 보니까 일본의 경제를 광범위하게 나타내는 지수가 있어요. 타픽스 인덱스란 것이 있는데요. 네. 그것이 6.1%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2011년 지진과 쓰나미 사태 이후에 처음이래요. 어머. 네. 위기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면 일본에게는. 예.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회복하기는 했죠. 자, 이렇게 회복하기는 했는데 이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는 아니었대요.
예, 회복 속도가. 네. 자, 왜냐면은 일본 주식 시장의 특징이 있대요. 이 대량 셀오프 사태가 왔을 때 네. 이때가 저가의 매수의 기회다라면서 와 모여서 줍줍줍. 네, 저가 매수. 많이 떨어졌지만 일본 예. 기업들은 그래도 내재 가치가 좀 탄탄한 예. 기업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이때도 하고 사람들이 저가 예. 매수를 하는구나. 그죠. 예. 예, 줍줍이 이게 역사적으로 이 트렌드였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대량 매도 사태가 와도 빨리 회복이 되었 일본 주식 시장이. 네. 그런데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조금 느린 속도로 회복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이번에는요. 예. 그만큼 엔고 효과의 충격이 컸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이번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계속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일본은 계속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아. 하니까. 그죠. 그러네. 그래서 이번 주가 하락은 1978년 블랙 먼데이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 그 월요일이었어. 그렇죠. 네, 맞아. 월요일이었네. 그러네. 네. 지금 사람들이 주말에 쉬고 생각을 하다가 월요일 날 질르나? 그런가 봐. 그치. 주말 내내 고민하다가 월요일 아침에 파는 안 거야. 되겠다. 그러나 블랙 봐. 먼데이가 맞네. 그쵸. 그러네. 월요일 네. 조심해야겠다. 네. 자, 현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주가 지수들이 반등을 해서 예전 수준을 되찾기는 했는데요. 네. 이제 엔화 가치 상승이라는 위험 요소가 제거되었다. 음. 즉 폭탄이 터질 게 다 터지고 처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했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엔저와 네. 버블이라는 위험 요소가 네. 완전히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도 조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좀 뭔가 네. 석연치 않은 그런 게 있어. 그쵸. 찝찝해. 그 몬스터들 있잖아요. 괴물이 알을 낳았는데 알이 저기 아직 있어. 그치. 마지막 장면 엔딩 장면에 알이 빠직빠직 뭐 이런 거.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어. 2부가 있겠구나. 그래. 그 약간 무서운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노무라 증권 연구소의 이제 노트에 따르면 네. 약한 엔화의 가치가 2023년 초부터 일본의 주가를 상승시켰다고 해요. 그러네. 2023년부터 일본 주가가 좀씩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작년에 저희도 그래서 일본 주식 시장이 좋다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했거든요. 방송에서. 네. 이게 엔저 덕분이었네. 자, 1년 이상을 이제 엔저가 주식 시장에 이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도 이번처럼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또 일본 주식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죠? 1년 동안 뭔가가 효과를 줬는데 단숨에 사라질까? 그치.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지, 사람들이. 자, 어쨌든 뭐 지금으로서는 뭐 잠불씨가 있건 없건 간에 일본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도 이제 반등을 하고 안정된 상태라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너무 이게 약간 번개처럼 지나갔어. 이번 하락은. 그렇죠. 내가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마무리가 돼가지고. 그렇죠. 저도 네. 그 일주일 동안 감기에 걸렸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알아 모르겠다 그냥 누워 묻어두자 그랬는데 다시 반등했어. 그러니까 이게 더 헷갈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코로나면 이제 코로나로 쭉 떨어지다가 좀 있다가 또 반등하고 그런 어떤 원인과 결과와 뭐 이런 기간들이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급하게 떨어졌다가 그쵸. 또 너무 급하게 또 다시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 이 원인을 분석하기 전에 이미 상황이 끝나 있어서 좀 그랬는데 진짜 훅 치고 빠진 느낌이야. 그래도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그나마 좀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요즘 이제 다시 이제 주가 그래프들을 보면 파란 막대기가 아주 막 지금 절벽처럼 밑으로 쭉 갔다가 다시 이제 조그만 빨간 막대들이
막대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죠. 음. 아우, 제일 무서운 게 파란 막대기. 그러니까. 그죠. 아우, 왜 그 우리나라 말에 표현 중에 서슬이 퍼렇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치. 그죠. 이 파란색 무서운 색깔이야. 맞아. 오히려 네. 붉은색보다 더 이게 무서운 색깔일 수 있어. 파란 게 무서워. 왜 맞아. 화내는 것도 어. 이렇게 흥분해서 화내는 것보다 맞아. 냉정하게. 냉정하게 차분하게 화내는 게 더 그러네. 무섭잖아. 파란색은 늘 하늘색 뭐 이런 바다색 이래서 되게 뭔가 아름다운 색깔이었는데 맞아. 어른이 돼서 주식시장을 보고 이제 파란색이 싫어지는 거야. 그러네. 너무 슬프다. 근데 불꽃도 파란 불꽃이 더 무섭잖아. 그치. 그치. 예. 자, 오늘은 8월에 있었던 세로프 사태의 근원지부터 예,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네. 일본 주식시장이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일본에서 시작한 이 사태가 네. 어떻게 미국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유명한 엔캐리 트레이드는 무엇인지 예,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기대되네요. 사실 오늘 주제 준비하면서 이 쓸공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으시려나? 약간의 걱정이 있었는데 또 우리 쓸공님들도 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그래도 핫한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뉴스를 보면 네. 사실 용어도 좀 낯설고 해서 네. 모르겠다고 덮을까 하다가 저희 방송에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면서 네. 나도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네. 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렵다고 남들 다 아는 이야기 모르고 지나갈 순 없잖아요. 절대 안 그죠? 되죠. 네. 이게 내가 뭐 알고 싶어서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아니면 그거 좀 어려운 건데 몰라도 돼?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 그치? 왜 나만 몰라도 된다는 거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듣겠지만 이제 설명해달라고 하면은 열심히 누군가가 설명해줘서 한두 마디라도 알면 참 좋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용감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 이 엔캐리 트레이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 드릴 거니까요. 네. 놓치지 마시고 꼭 들으시고요. 예. 엔캐리 트레이드 많이 지금 얘기가 나와서 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이미 뭐 설명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저희 쓸공만의 스타일로 그치. 예, 쉽고 많은 재밌게 예시와 예시와 일상생활의 예시와 함께. 그러면 이해가 더 잘 가실 거예요. 네. 자, 주식 공부가 하면 할수록 참 공부해야 할 게 너무 많다.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근데 또 한편 또 세상을 배우는 하나의 관점으로 이 주식 공부만큼 흥미로운 것도 없구나. 맞아. 네, 이런 또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도 세상을 더 많이 배우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랄게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